지금은요, 간단한 유전 특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도전하시는 분은요, 잠깐 멈추고요,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시간은 먼저 한 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가는 대립 유전자 A''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A는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전병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 대립 유전자 B'E에 결정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중간 유전이 됩니다. 그죠? 자,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면 대립 유전자는 D, E, F, G가 있고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라 그랬습니다. 표현형은 몇 가지?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하고 교배했을 때 표현형이 몇 가지? 최대 12가지가 되어간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잠깐 옆을 봐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A, B, B 그리고 A, B, B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B, B가 교배했을 때 A와 B라는 표현형을 가진 I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푸는 시간은 3초 드립니다. 자, 얼마요? 자, 16분의 9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죠? B가 됐을 때 요거 나올 확률 얼마다? 4분의 3. B를 냈을 때 B가 나올 확률 얼마다? 4분의 3. 그럼 요거 4분의 3 나오고 요거 4분의 3 나오니까 곱하면 얼마다? 16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독립사건일 때는 서로 곱한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어렵게 가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거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푸는 시간은 4초 드립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요거 나올 확률 얼마다? 4분의 3. 요거 나올 확률 얼마다? 2분의 1. 요거 나올 확률 얼마다? 2분의 1. 다 곱하면 얼마다? 16분의 3이 나옵니다. 쉽죠? 그죠? 이 독립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따로 곱해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립사건이 나오는 전제 조건은 뭐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를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모르고 지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A, B, D, E 곱하기 A, B, F, G가 있어요. 자, 따로따로입니다. 요거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총 개수는 얼마가 돼요? 요거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총 개수는 얼마입니까? 몇 개예요? 2가지입니다. 자, 요거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총 개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는 몇 가지가 돼야 돼? 나도 지금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를 곱하니까 총 몇 가지가 돼야 돼? 12가지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경우시 몇 가지? 2가지가 돼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D, 그리고 F, G를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돼야 돼? 2가지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D, F, D, G, E, F, E, G 4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표현형이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D, E가 F, G에 대해서 우성이든지 아니면 F, G가 D, E에 대해서 우성이든지 이 경우의 수 2가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요거하고 요게를 교배했는데 나올 확률이 얼마다? 어머니하고 표현이 같을 확률이 얼마다? 8분의 3이래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자, 표현형이 엄마랑 같은 확률이에요. 엄마의 지금 이거의 표현형은 뭡니까? 엄마의 이거 표현형은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요거 교배했을 때 요게 나올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자, 요거 교배했을 때 요러한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얼마다? 요런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왜요? 중간 유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DF와 DE를 교배했을 때 나올 확률 얼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를 3개를 곱하니까 확률 얼마다? 8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3이 돼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실제로 교배해보면 DD, DE, FD, FE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3개가 뭐가 어떻게 돼?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요. 4개 중에서 3개가 표현형이 똑같으려면 우리가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D가 표현형이 나온다는 뜻이죠. 3개는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것도 D로 표현형이 나와야 되고 얘도 D로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야? D는 E보다 힘이 세고 D는 F보다 힘이 세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앞에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건 삭제되고 요거와 요거를 같이 매치시키면 D는 E보다 힘이 세고 E는 F와 G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답은 2번 될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 바로 뭐다? 독립이면 어떻게 다? 따로 계산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립은 뭐다? 따로 계산한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전형질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는 대립 유전자 HHA에 나는 대립 유전자 R에 대해 구성입니다. 각각 완전 우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 X 염색체에 있대요. 이 말은 X 염색체 연관이다 라는 말이죠. 연관이다라는 말이죠. 자, 원칙적으로는요, 생명과 원에선 연관이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염색체 두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연관이라는 것을 은근히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을 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이게 나올지는 선생님도 조금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데 연관을 그렇게 깊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딱 요 정도 수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발현됐고 꼭 중요한 거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하나는 가나가 모두 발현했고 하나는 가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조건 또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될 거 첫 번째 조건. 성염색체 우성이면 남자가 걸리면 대각선 여자는 무조건 걸립니다. 알겠죠? 성염색체 열성이면 여자가 걸리면 남자는 무조건 걸립니다.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역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성염색체 우성이면 남자가 걸렸을 때 여자가 걸려야지만 성염색체 우성이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걸렸는데 여자가
안 걸렸다. 이렇게 됐을 때 성염색체 우성이 아니라는 이런 가정을 기억하는 데 써야지. 무조건 남자가 걸렸으니까 여자가 걸렸어. 이거는 성염색체 우성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남자가 걸렸습니다. 여자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 가기도만 보고 얘 성염색체 우성이야 라고 표현하면 죽었다 깨어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유전병은 스몰 a 열성 유전이에요. 그런데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걸렸을 때 여자가 걸리지 않았다. 이게 걸리지 않았다라면 성염색체 우성이 아니다라는 기각한 데 사용돼야지 이게 걸렸으니까 무조건 성염색체 우성이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상염색체는 몽땅 다 가능하거든요. 알겠죠? 이거를 꼭 좀 기억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앞에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얘 가 걸렸고요. 니은이고요. 기역 니은 걸렸고, 기역 걸렸고, 니은 걸렸고, 니은 걸렸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A, B는 지금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얘기는 여자가 되고요. 얘는 남자가 됩니다. 설마 이거를 모른다는 학생은 좀 심각합니다. 알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걸렸습니다. 남자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각선 여자 없고 대각선 여자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죽었다 깨어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 니은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걸렸습니다. 여자 걸렸네요. 남자 모르고 여자 걸렸네요. 남자 모르고 여자 걸렸네요. 남자 안 걸렸어. 여자 걸렸는데 남자 안 걸렸어. 앞에 한번 볼게요. 여자 걸렸는데 남자 안 걸렸어. 이 말은 뭐야? 죽었다 깨나도 성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X염색체 위에 있다 그랬지. 성염색체 열성 유전 아니야? 그러면 나는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요 성염색체 우성유전이라는 말이죠. 이거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성염색체 열성이라고 아는 순간, 성염색체 우성이라고 아는 순간 무조건 우리가 아는 건 바로 뭐예요? 이거 스몰R 쓰고 스몰R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걸린 애들 뭐 써야 돼요? 라지 R 쓰고 라지 R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라지 R이 있죠. 그런데 얘는 스몰 R이래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누구한테 왔다? 아빠한테 왔다. 그런데 A, B 중 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다. 그러면 얘는 바로 뭐야? 기억과 니은을 모두 발현된 애고 얘는 A는 모두 다 발현되지 않는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라지 R이 있으면 기억도 걸렸다라는 말이죠. 그죠? 기억 걸렸다는 말이죠. 그죠? 기억은 다 걸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남자 걸렸다, 대각선 여자 걸렸다, 안 걸렸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남자 걸렸다, 대각선 여자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러면 성염색체 우성은 아니다. 이 말은 뭐야? 성염색체 열성이 된다. 자, 됐죠? 이 가계도 풀 때 여러분의 강력한 바로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꼭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요거 풀면은 정답은요 4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전 문제 풀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 자, 독립은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 자,
두 번째, 가계도 분석할 때 해야 할 일 앞에 나온 거 바로 뭐다? 성염색체 우성이면 남자가 걸렸을 때 여자가 걸리는 거 되는 거고요. 성염색체 열성이면 여자가 걸리면 남자가 걸린다라는 거 꼭 좀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